안 떨렸는데 지금 갑자기 막 떨리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요. 우리가 카페도 오픈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또 넓어지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이 저도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는데요. 그 카톡방에 120분 정도가 계셨는데 100명이 넘는 사장님들이 그 매일매일 미션을 해내는 거를 보면서 아, 사장님들이 진짜 이런 시스템을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기존 인스타그램은 그냥 이렇게 숫자 채우기처럼 올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진도 조금 신경을 쓰고 글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 피드가 이제는 조금 봐줄 만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지원 사장이 말한 것처럼 인스타그램이 어쨌건 지난주에 사장님들이 다 스타트가 되셨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냥 잘하던 못하던 사진과 짧은 글이 있으면 오픈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별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는 조금 막막하고 어렵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전달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오픈을 한 건 2013년 정도에 블로그를 개설을 해놓고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조금 열심히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2016년 말 정도부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공부를 하고 블로그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블로그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도 없이 그냥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또 막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블로그로 성과가 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간 중에 잘했던 거는 되든 안 되든 그냥 꾸준히 계속 하려고 노력했었던 게 저는 잘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사장님들은 저처럼 막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요즘엔 블로그 강의도 많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또 리치랜드 스타트업과 같은 시스템에서 가이드를 받고 시작을 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성과를 내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블로그를 왜 하셔야 되냐면요. 네이버라는 것 자체 그 채널의 특성이 뭐냐면 검색 채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검색하는 곳이 블로그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네이버의 검색란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로도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검색했을 때 정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인스타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블로그로 다시 이동을 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시간을 들여서 그 영상을 다 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그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그냥 블로그를 위해서 검색을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도 작년에 그 리서치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검색 이용 채널이 92%가 넘게 그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옆에 이 블로그 숫자가요, 1700만 100, 아니, 1700만 개의 블로그가 오픈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기들 뭐 못하는 노인들 빼고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과 맞먹는 숫자의 블로그가 지금 오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려고 하고 이용하는 걸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큰 그 플랫폼을 그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가로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죄송해요. 블로그를 왜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갈 때 검색란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별히 검색할 생각이 없어도 그냥 피드를 보다가 좀 관심이 있는 피드는 들어가서 보지만 블로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 유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만족할 만한 포스팅이 되어 있다면 내 블로그 자체가 여러 명이 찾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요. 한 번 글을 작성해 놓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산으로 두고두고 쌓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 맛집 같은 거를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된 거를 딱 보면 그 연도가 최근 게 아니고 뭐 2015년, 2014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뜬단 말이에요. 그때도 잘 블로그를 포스팅을 한번 잘해 놓은 거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검색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스킨 공식 채널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2019년 1월 달에 쓴 건데 아직도 첫 번째 페이지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작성해 놓은 글은 그러니까 그 웹상의 어떤 자료실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블로그에 상위 노출이 된다면 어떤 매출이나 리크루팅의 통로로 이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를 오픈하는 목적이 어떤 뉴스킨의 사업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픈을 하긴 하지만 이 연락이 막 하루에 몇십 개가 오고 엄청 자주 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다리면서 블로그를 하기에는 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런 사람들만 기다리지 말고요. 블로그 하나를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내가 모르던 것들이나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공부가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된 자료를 나한테 쌓아 놓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사장님들도 다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사진과 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진을 퍼서 또 나르고 글도 다시 써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블로그에 한번 제대로 포스팅을 해놓으면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편하고 보시는 분도 그 글에 자세히 쓰여진 걸 보기 때문에 쉽게 무언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뭐 뉴스킨 회원 가입하기라든가, 그다음에 회원 가입 시의 안내라든가, 뭐 마이 사이트를 개설하는 거, 그다음에 뉴스킨의 채널을 소개하는 거, 그다음에 뭐 뷰리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회원님들 만나서 뷰리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려줄 정보가 있으면 회원님들한테 쉽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소비자 관리나 소비자를 컨택하는 데도 블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그 VR 라이브 센터 오픈한 거를 포스팅을 하고 그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걸 제 회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컨택을 해서 뭔가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좀 그러면 이제 멀어질 것 같은 회원님들을 모아놓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이제 이런 거를 보내드리면서 뉴스킨 본사 한 번도 못 가보셨죠? 이제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뉴스킨 라이브 센터를 방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연락이 뜸했던 개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루미스파를 썼는데 지금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회원들을 우리가 컨택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루미스파 뭐 잘 쓰고 계세요? 뭐 이렇게 이런 질문보다는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시 어떤 컨택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은 이제 시작을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블로그를 꼭 상위 노출을 시켜가지고
접속자 수를 늘려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오게 해야겠다라는 목적보다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좀 글을 쓰는 힘을 기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 웹상에 나의 자료실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 회원들을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블로그를 시작하시기 전에 크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블로그를 어떤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은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블로그를 왜 검색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궁금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현리 파스타 맛집이라는 걸 이제 검색창에 친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쭉 포스팅이 뜨면 첫 번째 페이지 정도에서 사람들이 고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카페 사진을 굉장히 예쁘게 찍어놓고 그다음에 메뉴도 써놓고 그 집의 추천 메뉴도 쓰고 그다음에 가격대는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위치는 어떤지 맛은 어떤지 휴무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주차 시설은 잘 돼 있는지 오픈 클로징 시간은 언제인지 그 카페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써놓은 사람과 어떤 포스팅에 들어가니까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얘기만 쓴 거예요. 내가 예쁜 척하면서 뭐 마시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나랑 같이 간 친구들 뭐 얘기 이런 내 이야기를 써놓은 블로그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들어가시겠어요?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궁금한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쓰셔야 되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내 이야기를 쓰시면 정보로서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글쓰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뭘 궁금해야 할 거를 먼저 생각해서 그 정보를 주시는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 내 생각은 내 얘기는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쓰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좀 사진을 찍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과 서로 이웃을 맺어서 서로 소통을 해서 막 이렇게 하려면 블로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목적이라면 저는 블로그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블로그를 다 개설해서 이 방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블로그를 다 들어가서 봤어요. 몇 분 거를 봤는데 어떤 분은 이미 그 김은주 사장님처럼 상위 노출이 다 되면서 성과가 계속해서 나고 계신 사장님도 계시고 어떤 사장님은 이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싶은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를 하실 때 PC로 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검색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80%가 모바일로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난 개설은 해놨는데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버튼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의 2개를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모바일 블로그를 설정하는 방법, 내 집을 꾸밀 수 있는 거하고 카테고리 설정하는 강의인데 2개 합쳐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블로그 포스팅은 대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보시고 내 그 블로그 모바일 블로그를 들어가셔서 한번 꾸며보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거기에 기능들이 되게 많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모든 버튼을 눌러보시면서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온라인에 집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베란다에 수도꼭지가 있는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뒷베란다에는 뭐가 있는지 이거를 모른 채로 사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니까 애착을 가지고 그거를 한 번씩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인스타그램처럼. 주 컨텐츠하고 부 컨텐츠를 정하셔야지 돼요. 주 컨텐츠는 뭐냐면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뉴스킨이나 뭐 파마넥스, 빼독, 동안클럽, 뭐 뉴스킨 비즈니스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시면 힘드시니까 이 중에서 나한테 좀 강점인 거를 카테고리를 한 한두 개 정도를 만드셔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거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부 컨텐츠는 왜 정해야 되냐면요. 뉴스킨이라는 어떤 한정적인 거에서 포스팅을 계속하다 보면 주제가 떨어질 때도 있고 쓸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재미가 없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북컨텐츠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좀 좋아하는 거 평소에 그리고 관심이 있대 다른 사람에게도 정보가 되는 거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 지루하고 힘들 때도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뉴스킨 파마넥스만 계속 올리다 보면 접속자 수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다수가 조금 관심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서 올려야 접속자 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중에 이 블로그가 조금 익숙해지면 제가 접속자 수를 갑자기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맛집을 좋아하시는 분은 맛집 리뷰 같은 거,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카테고리에 책에 대한 걸 하나를 만들어서 또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육아에 대한 남다른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동물도 괜찮아요. 뭐든지 간에, 이게 지속하려면 내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어서 이런 부컨텐츠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주 컨텐츠랑 부컨텐츠가 바뀌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도 이제 사장님들이랑 이런 블로그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장님이 나는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책을 먼저 지속적으로 올리고 서로 이웃이 생기고 내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 뉴스킨을 오픈을 하겠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 책 올리는 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서 블로그는 뉴스킨을 올리지도 못하고 블로그를 중단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력으로 끌고 갈 거를 먼저 정하시고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저도 이걸 몇 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막 올릴 게 없어요. 쥐어짜도 없을 때 뭐를 북컨텐츠로 가져갈까 맛집도 해보고 책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맛집도 우리가 그냥 동네 카페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는 데를 막 찾아가요. 그게 막 뜰 때 이슈가 된 곳을 찾아가서 뜨면 접속자 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내가 재미있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를 내가 꼭 나가서 해야 되고 어디를 꼭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또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고 그냥 집에서도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를 거의 한 1년 넘게 고민을 하다가 찾았어요. 뭐냐면은 저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를까 싶은 아주 쉬운 팁들이에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도 공부가 되고 정보도 줄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실제로 제 블로그 인기글은 거의 다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뉴스킨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를 써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 뉴스킨은 뉴스킨대로 잘 쓰고 또 내가 다른 부컨텐츠로 잡은 건 그거대로 글을 잘 쓰면 두 개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오늘 정하실 건데요. 처음에 너무 많이 정하지 마시고 3-4개 정도만 뽑아서 한두 개라도 괜찮아요. 일단 올리는 연습을 하실 거니까 그걸 정해서
지속적으로 올리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팅을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맞는 사진을 4장 이상 정도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이면 너무 정보가 작거든요. 그리고 글은 적절한 글은 네이버라기보다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말하는 거는 1500장이 아니고 1500자 정도를 써야 그 글을 읽는 시간도 그렇고 좀 정보를 줄 만한 글이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1500자 정도인데 너무 또 이거에 맞추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상을 꼭 집어넣으세요. 그 영상이 막 찍어갖고 내가 현란하게 편집을 하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20초, 30초 찍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넣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영상에 비해서 글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좋은 영상을 넣어놓으면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영상에서도 검색이 돼요. 지금 제가 루미스파 고장이라는 거를 쳤더니 맨 처음에 뜬 것 중에 4개가 제가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길지 않은 영상이에요. 20, 30초짜리고 올린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해서 넣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문패는 해시태그인데요. 블로그는 해시태그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문패는 뭐냐면요. 제목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는 해시태그가 중요하지 않다. 안 써도 된다. 그리고 꼭 쓰고 싶을 때는 본문과 관련 있는 해시태그의 핵심만 3, 4개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본문 중에 해시태그, 제목이나 본문 중에 해시태그는 쓰지 말고요. 다 쓰시고 나서 맨 밑에 해시태그를 적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써봤어요. 이제 글 중에 이제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는 원하시는 분들께 뭐 빅데이터, 제품 추천, 스킨케어 이런 거 해시태그를 달면서 쓰시잖아요. 이게 되게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글을 중간에 해시태그를 걸어 놓으시면 글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상업적인 글로 보이게 해요. 네이버 자체가 싫어하는 게 뭐냐, 뭔가 이 사람이 계속 패턴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하고 어떤 상업성을 띈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루미스파를 쓰는데 중간에 계속 루미스파의 해시태그를 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르다 루미스파를 딱 누르시면 내 글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진짜 루미스파에 대해서 잘 포스팅해 놓은 사람의 블로그로 들어가서 거기서 루미스파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 내용에 맞지 않은 해시태그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하면 많이 노출될 줄 알고 맛집을 가던 책을 올리던 거기 앞에 막 제목에 수원 뉴스킨, 용인 뉴스킨, 뭐 광교 뉴스킨 막 다 집어넣거든요. 관계없는 그 해시태그를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시태그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목에 과도한 특수문자를 쓰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막 이런 특수문자를 쓰시면 이것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이 사람의 어떤 반복적으로 이런 걸 쓰시면 노출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같은 말인데 이제 같은 패턴의 제목을 계속 반복해서 넣지 않으셔야지 되는데 이것들 다 제 거고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제가 했었어요. 옛날에. 검색 잘 되라고 앞에다가 무조건 수원 뉴스킨, 용인 뉴스킨, 광교 뉴스킨, 분당 뉴스킨 이런 거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이버는 뭔가를 반복적인 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의미 없이 그냥 막 쓰는 5개의 글보다는 1개의 제대로 된 글을 작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전에는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단기간에 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일 1포스팅을 뭐 60일 이상 해야지 노출이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정말 글을 잘 썼으면 지금 시작하셔도 빠르게 노출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1일 1 포스팅 하는 것보다는 2, 3일 정도 걸려도 제대로 포스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거를 매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블로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보다 중요한 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80%를 좌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사장님들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장님들이 만약에 인앤서에 대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그냥 인앤서, 그다음에 뭐 180도 그냥 그렇게만 달아 놓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목에 시간을 조금 들여보세요. 제목에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핵심 키워드를 한 2, 3개 정도만 정해서 조합을 하시고, 그거를 쓰면서 본문 중에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넣으려고 한번 해보시고요. 제목의 글자 수는 너무 길지 않게, 또 너무 짧지 않게, 한 20자에서 25자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거 그 사장님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사장님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제목에다가 본문을 쓰듯이 엄청 길게 쓰시고 본문에는 사진만 쭉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 뉴스킨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베라로 플랫폼 비즈니스 시작하기라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그 글 안에 이 제목을 2번에서 3번 정도 내가 반복을 해서 넣으셔야지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빨리 노출시키고 나는 이런 거를 막 다 따져가지고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날 하루나 이틀 정도에 그 검색창에 뉴스킨 베라라고 쳤을 때 첫 번째로 뜨면 최적화되어 있는 블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제 운영진 방의 사장님들이 너무 귀여웠는데 본인이 쓰신 글이 첫 번째로 노출이 되셔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내 제목을 내 검색창에 쳐서 올리면 그냥 내게 제일 먼저 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링크는 가급적 넣지 않는 게 좋으세요. 넣더라도 1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엄청 잘 해놓으셨는데 어떤 사장님은 끝에 연락처를 안 쓰고 그냥 끝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연락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처나 뭐 후원번호 뭐 이런 거 남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셔도 되고요. 지연 사장님은 사진 대신에 이렇게 글로 써서 남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에 넣어주시고요. 링크를 누르면 링크가 바로 뭐 나의 마이 사이트나 카카오톡 오픈창이나 이렇게 연결되게 걸으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원칙상으로는 너무 많은 링크를 남발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 안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카톡이라든지 마이사이트든지 이런 데로 옮겨버리는 게 싫어하기 때문에 네이버 안에서 네이버로 이동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를 제가 언제 알았냐면요. 작년에 우리 뉴스킨 마스크가 출시됐을 때 제가 마이사이트 회원가입 링크를 그 밑에 걸어놨는데 그 마스크를 올리자마자 계속 그 검색 거의 첫 번째에 뜨고 있다가 이 마이 사이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돼버리니까 한 3, 4일 있다가 거의 7, 8페이지 뒤에까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장님들이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링크도 걸어보시고 글도 써보시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쓰고 내가 찍고 내가 경험한 거를 쓰셔야지 돼요. 이제 블로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하나 찍고 글을 쓰는데 정말 몇 시간씩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쓴 타인에 대한 예의로 그렇게 막 퍼오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막 여기저기 열어놓고 조금씩 짜깁기 해가지고 이렇게 베껴 오시는 분들. 이것도 그냥 패턴적으로 계속 옮겨오는 것은 나에게 하나도 좋을 일이 없어. 내 실력이 절대로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내가 직접 쓰고 직접 찍은 것들을 해야지만 내 실력도 늘고 더 풍부한 그런 글쓰기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뉴스킨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면 내가 뭘 쓰지 하실 때 되게 좋은 팁인데요. 뉴스킨 공식 채널이 지금 다 잘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뉴스킨 공식 매거진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페이스북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에 그 게시물을 다 내린 거 보니까 없앨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있는 사진이나 글은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뉴스킨 공식 쇼핑몰에 들어가면요. 컨텐츠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뒷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참고는 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거기 있는 사진을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는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세한 자료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뉴스킨 코리아 컨텐츠가 메뉴로 들어가시면 컨텐츠 옆에 자료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진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글감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융통성이 있게 한두 개 정도는 써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킨 공식 유튜브나 공식 매거진에도요. 하나하나 기능을 잘 보시면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PDF 파일로 그 매거진이 너무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시면 조금 더 다양한 글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킨 공식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 다 퍼와서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그 밑에 뭐 뉴스킨 인도네시아, 뉴스킨 라탄, 뉴스킨 재팬 이런 사이트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되게 예쁜 그림들과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적절하게 퍼와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능도 이제 다 알고 계실 사장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쓰다가 중간에 갑자기 딴 데를 약속이 생기거나 이제 그만 쓰고 싶을 때 도저히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쓰다가 중단하지 마시고요. 쓰다가 보시면 맨 밑에 저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저장을 해 놓으시고 내가 나중에 다시 여기 연필 버튼 누르셔서 불러오기 해서 쓰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장글이 지금 28개 정도 저장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계속 쓰시면 돼요. 쓰셨다 저장해 놓으셨다가 올리시면 되는데 어떤 때 또 이용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카페나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은 찍었는데 글을 아직 못 쓰겠어. 그럴 때는 그날 사진만 우선 쭉 다 올려놓고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 글을 맞춰서 쓰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조금 많이 해 놓으시면 내가 그래도 그때그때 꺼내서 쓰고 조금 더 수정하고 싶으면 보완을 해서 나중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저장 기능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블로그에서 이 사람 블로그는 진짜 정보를 주고 괜찮은 블로그다.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에요. 체류 시간은 페이지 뷰인데 체류 시간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당연히 정보가 좋고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은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 블로그에 일단 들어오면 조금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쓰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쓸 수 있게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링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 네이버에서 네이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좋아하겠죠. 이럴 때는 링크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페이지 뷰라는 건 뭐냐면 한 페이지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와서 여러 페이지를 보고 나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쉐이크 프로모션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쉐이크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놓은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봤더니 끝에 뭐 헬시클럽을 또 달아는 거예요. 그럼 또 헬시클럽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내 블로그에서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하시면 체류 시간도 늘어나고 페이지도 한 페이지가 끝나지 않고 여러 페이지를 보고 나가실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링크 거는 법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사진을 내가 다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그냥 일반 사진을 넣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명함 같은 사진을 만들어서 넣으면 다 넣으시고 그 사진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쇠사슬 모양의 링크 버튼이 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 URL을 입력하는 창이 뜨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링크를 삽입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사진을 클릭하면 그 링크로 연결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블로그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고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뭘 올려야 되지? 그거랑 글을 잘 못 쓰는데 라는 고민이 다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올려야 될지 모르실 때는 앞에서 말한 뭐 컨텐츠들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루미스파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다른 사람들이 루미스파를 보고 뭘 궁금해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목록을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미스파 하나를 가지고서도 되게 여러 개의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루미스파 고장 없이 오래 쓰는 법, 그 다음에 헤드 교체 시기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 그다음 또 여기 또 썼어요. 고장 없이 오래 쓰는 법. 똑같은 걸 계속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얘는 거의 1년 만에 다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썼어도 그때는 상위에 있었는데 이제 검색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검색이 안 돼. 그럴 때는 또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다음에 뭐 루미스파 AS 화상 상담 받기, 그다음에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저 고르기, 그다음에 헤드 총정리하기, 루미스파 AS 받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것들, 그다음에 루미스파 클렌저 ARO 프로그램 이용하기,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도 여러 개로 쪼개서 쓸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서 목록을 정해서 하나씩 올려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잘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글을 잘 쓰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막 쓰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잘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 SNS를 오픈한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막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에 오히려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는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일 뿐이지 지금 내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걸 잠깐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일단 적어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맞춤법, 뭐 철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매일매일 적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작성할 어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1일차에는 마이스토리를 하고 2일차에는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해볼 거고 3일차에는 정기구매 거는 방법을 해볼 거고 뭐 4일차에는 맛집을 한번 올려볼 거야. 이렇게 그 순서를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하나씩 해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지속이에요. 진짜 모든 일이 성공하려면 지속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은 블로그를 꾸미실 거고 내일부터 28일까지 6개의 포스팅을 해보실 건데요. 일단은 나는 10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해보겠어 라고 기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10일 정도가 되시면 조금 글 쓰는 것도 늘어나실 거고 다음에 뭐를 써야겠다라는 것도 더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나면 나는 한 30일 정도 도전해봐야겠어. 그게 또 되고 나면 50일 정도는 도전해보겠어. 라고 이렇게 해보시고 지금 사람들이 블로그를 굉장히 지금 많이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블로그를 해서 블로그로 뭔가를 돈을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이 지금 모임에서 되게 많이 하시는 게 100일 블로그 완성하기 그런 모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이 끝나더라도 그 마음이 맞는 사장님들과 우리 며칠 동안 블로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잘 쓰든 못 쓰든 그 매일 쓴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지원 사장님이 강조했지만 책 읽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독서를 하지 않고 글을 잘 쓰기를 바라지 마라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내가 많이 읽다 보면 글을 좀 매끄럽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책에서 읽은 내용